오늘 영상은 돈은 모아야 하는데 절약이 너무 힘들어요. 돈 모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 모아야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고민이에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 저축이라고 많은 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한때 굉장히 율로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가방, 여행 다니는데 많은 돈을 썼고요. 쇼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커머스 계통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쇼핑 그리고 돈을 쓰는데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돈을 많이 아끼고 절약해서 돈을 불리고 자산을 모아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오늘 소비를 줄이는 5가지 방법 준비해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럼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목표를 명확히 하자입니다. 한 달에 50%를 저축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월급을 모두 쓰던 사람이 월급의 절반을 하루아침에 저축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살 거야. 돈을 열심히 모아서 배당주로 은퇴할 거야. 돈을 열심히 모아서 손우용녀 할머니처럼 벤츠 타고 호텔 조식을 먹는 그런 럭셔리한 삶을 살 거야. 이런 돈과 관련한 어떤 목표도 괜찮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목표를 한 가지 정하시고요. 돈 모으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떠올리세요. 두 번째는 고정비 줄이기입니다. 돈 많이 쓰시는 분들 특징이 내가 한 달에 돈을 어디에 얼만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최소한 고정비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비, 교통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월세를 최소한으로 가져가시고요. K패스나 기후동행 카드를 활용하셔서 교통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TT 등 구독 서비스는 최소한만 남기세요. 제가 OTT를 해지를 하면 이제 주변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았고요. 쿠팡 와우도 해지하면 많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달을 더 안 시켜 먹게 되고 더 절약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 정도의 고정비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찐 만족 소비 찾는 겁니다. 돈이 모이려면 남들 돈 쓸 때 똑같이 돈 쓰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비, 만족을 주는 소비만 남기시고 모두 최대한 저축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만족하는 소비인지 확인하는 질문까지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때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남들이 나에게 주로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메뉴판의 가격을 보지 않고 맛있는 것을 주문해서 먹고 싶습니다. 굉장히 소소한 목표죠. 두 번째로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맛집, 빵 맛집 많은 데 있어? 케이크 맛집 많은 데 있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그만큼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구나를 반증해주는 건 거기도 합니다. 찐 만족 소비에는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렇게 할당해서 지출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보상 소비가 있어야 절약 저축을 더 지속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남을 의식한 소비는 지양하자. 나를 위한 찐 만족 소비는 적정 범위 내에서만 있다면 소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소비,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나에게 온전한 만족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비교 그리고 욕심은 정말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소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SNS를 과감하게 없애는 게 좋습니다. SNS에서 보여지는 동년배들의 소비는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나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가 어디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네? 내 친구가 어느 명품 가방을 구매했네? 이런 것들을 SNS로 보게 되면 자꾸만 나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저 정도 돈을 쓰니까 나도 그 정도는 써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돼요. 물론 돈을 쓰는 것은 모두의 자유이지만 돈을 모으고 불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러한 소비는 줄이고 나를 만족시키는 소비, 또 꼭 필요한 소비만 남기고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마지막 5번째는 돈이 돈을 불리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주식이든 금이든 무엇이든 소액으로 한번 좋은 자산을 사보세요.
이제 막 돈을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예적금을 통해서 이자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또 나는 시드가 어느 정도 있고 또 투자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S&P 500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주식이나 배당주를 통해서 또 배당금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 금처럼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투자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일하지 않고 돈이 돈을 불려주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게 왜 중요한지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000원을 내가 물건을 사는데 소비하게 되면 그 순간 그 10,000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산을 사게 되면 이 돈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되겠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됩니다. 더 모아서 자산을 늘려놔야겠다.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해야겠다 하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돈을 내가 어디에 쓰는지 꼭 확인하세요. 꼭 필요한 소비,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소비에만 집중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이 돈을 벌어오는 경험을 꼭 해보세요 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자 됩시다. 안녕.